봅시다. 원장님 갑자기 마카롱 얘기하셔서 너무 당황했네. 좋아해요, 마카롱. 네, 가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 2023년 3월 모의고사 37번, 38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말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37번 주제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감정적 평가예요. 일단은 감정적 평가라는 것이 뭔지 설명이 되긴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무게는 어디에 실려 있냐면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긴 하나 단점도 있고 그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위주로, 그놈 위주로 잘 보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풀이는 조금 이따 들어가고 해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라지 바디 오브인데요. 조심조심. 바디 오브는 우리가 보통 뭐뭐의 신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바디 오브는 많은이에요. 그러면 다시요. 그 많은이라는 놈 사이에 라지가 껴있어요. 그쵸? 이 라지가 거대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대한 많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엄청날 정도로 많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쵸? 거대할 정도로 많은 이건 좀 어색하니까 엄청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의사결정 과학에 있어서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has indicated 합니다. indicate는 이제 외울 단어 지적하다, 가리키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고 혹시 몰랐다면은 꼭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거 솔직히 많이 나왔습니다. 의사결정 과학에서 많은 연구는 지적합니다. 무엇을 지적하나요? One attribute 됐습니다.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that is 블라블라블라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로 나오고요. 주관대 비동사는 생략시킬 수도 있죠. 다시요. 한 가지 속성은 근데 그 속성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substituted 대체가 되는 건데 무엇을 대체시키냐면은 explicit assessment 명시적인 평가 됐습니까? 명시적 평가를 대신 사용하는 한 가지 속성이에요. 조금 있다가 단어 봐야 됩니다. 명시적 평가를 대신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그냥 불안해서 그래. 내가 뜻까지 써줄게. 그래서 한 번 더요. 이거 말 조심해요. 명시적인 평가를 대신 사용이 되는 속성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명시적인 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따라왔어요, 가은이? 명시적인 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즉 그것 대신에 사용이 되는 속성이에요. 됐습니까? 명시적 평가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거 대신에 사용이 되는 한 가지 속성은 됐어요? 아직 안 끝났네. 그런데 무엇에 있어서 of decision costs and benefits 가로 닫아요. 의사결정의 비용들과 의사결정의 이득들에 있어서 됐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의사결정의 비용들과 이득들의 됐어요. 비용과 이득의 명시적 평가 대신에 사용이 되는 한 가지 속성입니다. 말풀이 할게요. 일단은 one attribute가 주어 계열이고 여기 is 보이지 수비나 얘가 실질적인 동사예요. 요거를 보고 수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의사결정의 비용과 이득의 명시적 평가를 대신해서 사용이 되는 한 가지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글의 주인공입니다. affective, 감정적인 평가입니다. 무엇에? of the prospect at hand. prospect는 우리가 전망이란 뜻이 있는 거 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가능성에
감정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무엇인데요? attend. 얘들아, attend는 뭐 당면한이란 뜻이긴 한데요. 그 당면한이라는 거는 지금의 뭐 이런 의미예요. 즉 지금 마주하고 있는 봤어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능성의 감정적인 평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한 문장 자체가 길었고요. 호흡도 좀 길었었죠. 말도 어려웠었고요. 맞죠? 그러면 정리하고 말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시적 평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명시적 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엇으로 대체를 하냐면 감정적 평가로 대체를 한대요.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명시적 평가를 대신 사용해서 감정적 평가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이 명시적인 평가와 감정적인 평가가 뭔지 한번 봐볼게요. 명시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용과 이득이 나와요. 그쵸? 비용과 이득.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선배들 똑같이 예를 들었거든요. 치킨 시켜 먹을까? 가은아, 우리 여기서 영상 종료하고 치킨 시켜 먹을까? 잘 봐봐. 이게 감정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재민아, 치킨 시켜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앞에 BHC 있잖아. 금방 걸려. 근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안 하고 치킨을 시켜 먹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오늘 수업을 못하지. 이번 주 토요일에 수특을 못 들어. 그리고 시간도 좀 아깝지 않아? 이게 비용이 되겠죠? 이득은 뭘까? 대신에 행복할 수도 있지. 맛있잖아. 근데 명시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수빈아, 뭔가 결정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명시적인 평가라는 건. 좀 복잡할 거예요. 아, 치킨 시켜 먹는 건 괜찮긴 한데, 생각해봐봐. 야, 수업 시간 뺏기지. 그리고 수특 못 나가지. 진도에 차질 생기지. 너무나도 복잡하다. 명시적인 평가의 속성이 보입니까? 복잡해요. 뭔가 결정 내리기예요. 그렇지 않을까, 가은아? 나 이 옷을 살까? 근데 좀 있으면은 봄인데 지금 입기 좀 두꺼울 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 돈이면 차라리 뭐를 할 텐데,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들었어요?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명시적인 평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이득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평가는 어때요? 야, 먹고 싶으면 먹자. 감정적인 평가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떨까, 재민아? 쉬울까, 어려울까? 야, 너 마음에 안 들면 지금 가방 사고 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감정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은빈아? 결정 내리기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명시적인 평가에 비해서는요. 맞지 않아? 재민이 이 말이 어려워? 명시적인 평가는 볼 게 많아요. 비용도 봐야 되고 이득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거를 다 계산하기는 어렵잖아요. 뭔가요? 하지만 감정적인 평가는 어때요? 감정에만 충실하면 되죠.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을까요?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친구예요. 여기다가 한번 봐볼게요. substitute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대체하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우리 대체하다라는 뜻은 replace A with B를 쓰죠. 그렇죠?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예요. 그렇죠? 이거 말풀이 잘해라. 쓸 시간 줄게요. 지금. 말풀이를 잘하세요. A를 B로 대체하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A를 B로 대체하다. 그러면 여쭤볼까요? 은빈아, A를 B로 대체하는 거면 A를 사용하는 거예요? B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볼까? A를 B로 대체해. 그럼 은빈아, A를 사용해? B를 사용해? 그렇지. 이걸 사용하는 거 맞죠? 그쵸? 구조가 똑같아 사실은. 근데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거 선배들이 좀 어려워해요. substitute
B for A. 선생님, A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 맞아. 원래 순서는 가는 A가 먼저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걸 말을 어려워하더라고. 똑같은 뜻이야. 됐어요? 똑같은 뜻이라고요. A를 B로 대체하다. 그러면 B가 사용이 되는 거 맞죠? 이걸 말을 어려워해서 이렇게 그냥 넘깁니다. 저는요. A를 B로 대체하다. 그럼 B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수빈아, A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여기 녹여내봐. 재민아, 가은아, 은빈아, 수빈아. 그리고 내가 이거 X 친 이유가 뭔 줄 알겠어요? 명시적 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명시적 평가 대신에 자주 사용이 되는 속성이 있다. 왜 명시적 평가 대신에 감정적 평가를 사용하는 줄 알아요? 간단하잖아요. 명시적 평가는 어떻죠? 비용도 고려해야 돼. 이득도 고려해야 돼.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돼요. 그쵸? 하지만 감정적인 평가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딱 요거만 있죠. 다음 문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종종 매우 이성적인 속성입니다. To substitute. 대체하기에 매우 이성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좀 이상 합리적인으로 바꾸자 얘들아. 됐어요? 이것은 대체하기에 매우 합리적인 속성이에요. 괜찮은 속성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affect. 얘들아 이거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 아니에요. 감정이 does convey. 컨베이가 전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does라는 거는 지금 일반 동사 앞에 붙게 되면은 does는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컨베이를 강조해 줘요, 수빈아. 그래서 감정은 정말로 전달합니다. 무엇을? 유용한 신호들을 전달해 줘요. as to 이거는 about의 의미입니다. 뭐 when it comes to, regarding, concerning 이런 아이들이요. 무엇에 대한 거죠? 비용들과 이득들. 어떤 결과들의 비용과 이득들에 대해서 유용한 신호들을 전달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명시적인 평가는 어떻다고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치킨 시켜 먹을까?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 그치? 그러면 감정적인 평가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장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결과의 비용과 이득과 관련된 단서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됐습니까? 말 자체를 많이 풀었어요. 명시적인 평가는 어떻다고요?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적인 평가는 결정의 비용과 이득과 관련된 단서를 전달하는데 쉬워요. 그냥 감정에만 의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치킨 시켜 먹을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래 시켜 먹자. 야 지금 영상 끄고 배달의 민족 빨리 켜봐봐. 그럼 나머지 수업은 어떻게 하지? 이 감정적인 평가에는 이제 단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그랬죠? 단점이 더 부각이 될 겁니다. 해볼게요. 문장 나오기 시작합니다. however부터 뒤집어지고 이제 단점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때로는 발생합니다. 그래요. 이제 단점이 나와요. 됐어요. 하지만 이젠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arise라는 건 자동사죠.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죠. 그래서 is, arisen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when 뭐 할 때 감정적인 평가가 is not supplemented 보완되지 않을 때 됐어요? 감정적인 평가가 보완이 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뭐에 의해서요? 어떤 분석적인 과정 그리고 adjustment 조정이란 뜻이죠. 어떠한 분석적인 과정과 조정이라는 것이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점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감정적인 평가에는 장점도 있었었죠. 어떠한 단서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긴 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분석적인 과정과 적응이라고 하면 조정이라고 하자. 내가 아까 적응이라 그랬냐? 조정. 분석적인 과정과 조정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얘들아, 감정이라는 거는 분석적인 과정이 없어요. 명시적인 평가에는 있지 않을까요? 분석적인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 오늘 수업을 안 하면 진도가 밀릴 거고 시간은 아깝고 고3인데 3월은 다 다음 주고 이런 분석적인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어떻죠? 야, 그냥 시켜. 분석적인 과정이 없죠? 조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일까요? 예시에서 접근해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솔. 얘들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솔로가 혼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솔, 유일한 reliance, 의존입니다. 즉 여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무엇에만? 감정적인 평가에만 의존하는 건 됐습니까? 분석적인 과정이 없어요.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잡아놔야 돼요. 아이고 이거 넘어갈 뻔했다. insensitive to 됐어요? 우리 이 단어 알아요. sensitive가 민감한, 예민한 맞죠? 그러면 반이어니까 둔감한이란 뜻 맞죠? 그리고 동사 계열을 보면은 make예요. 맞아요? 그럼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조심하세요. 문법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요. insensitively 부사 나오면 안 되는 거 맞아요. make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가 포인트예요. 감정적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람들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무엇에? 첫 번째, probabilities. 가능성에 둔감하게 만들어요. 됐어요? 그리고 insensitive to 아까 1번 나왔었죠? 재민아 이거 2번 to예요. 그러면 여기는 and insensitive to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무엇에 또 둔감하게 만듭니까? 양적인 특징들에도 둔감하게 만들어요. 안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요. 무엇에? of the outcome. 어떤 결과인데 됐습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쵸?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수빈. 왜 이렇게 시끄럽지? The outcome that should affect decisions. 단어 조심하자 얘들아. 우리가 effect라고 말하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효과, 그쵸? 영향이란 명사로 알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맞습니까? 그러면 동사예요. effect가 동사 계열일 때는요, 초래하다, 무엇인가 유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요. effect가 동사일 때. 그럼 많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요. 결정을 초래해야 하는 결과. 말이 이상하지? 쉽게 말하면 결정을 낳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정을 불러일으키는 결과의 양적인 특징들과 가능성에 둔감하게 만들고요. 선생님 뭔 말이죠? 정리하면서 설명해 줄게요. 안 어려워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가능성과 양적 특징에 사람들이 둔감해지게 돼요. 그게 또 무슨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까, 가은아? 치킨 시켜 먹을까? 감정적인 결정 해볼까요? 네, 시켜 드시죠, 선생님. 그럼 영상 끄고요. 배달 민족 얼른 킬게요. 야,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수업 어떻게 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수특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빈아, 이번 주 토요일에 수특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가능성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평가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경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주마는요, 앞만 보고 달리죠. 그래서 이렇게 눈 가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능성과 어떤 양적인 특징들에 사람들이 둔감해지게 만들어요. 왜요? 감정적인 특성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수업을 나가야 돼요. 학원 수업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놀러 가재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명시적인 평가로 한번 해볼까, 수빈아? 명시적인 평가? 놀러 가자고? 그래. 야, 그래, 한번 빠져. 내가 수업 빠지면은 그 비용은 어떻게 하지? 복잡해. 그러면은, 그래! 야, 오늘까지 것! 오늘 빠지지 뭐! 근데 그 뒤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 하셨네요. 너 지난번에 왜 안 왔어? 놀러 갔어? 아유, 대단하다, 고3.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가능성에 둔감해지게 만드는 게 무엇이다? 바로 감정적 평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거 끌고 내려올 거예요. 요거 끌고 내려갑니다. 한 가지 연구가 demonstrated, 증명했습니다. 됐어요? 입증했습니다. 무엇을? 사람들의 평가인데 무엇에 대한 평가요?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요.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은 뭐예요? 얘들아, 여기서 situation 있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거요. 마치 장소로 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됐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장소로 본 거예요. 뭐 in, which, 뭐 이런 애 같은 거요. 알죠?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들어가요. They might receive a shock 해서 가로 닫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주어고 대절의 주어, 얘가 동사예요. 실질적인 동사를 말하는 거고요. 가은. 사람들의 평가인데 어떤 상황에서의 평가입니까?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다. 무엇을 받아? A shock. 여기서는 감전이에요. 즉 감전당할 수도 있어 라는 상황에서의 평가가요. is insensitive to. 참 둔감합니다. 무엇에? 가능성에 둔감해요. 어떤 가능성이지? Of receiving the shock. 감전을 받을 가능성을 둔감해지게 한대요. 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is swamped. 압도되거든요. overwhelmed. 그 친구요. 사람들의 생각은 압도가 됩니다. 뭐 때문에 압도가 됩니까? 감정적인 평가. 무엇에? 그 상황. 즉 감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에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압도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정리해 줄게. 근데 하나도 안 어렵다. 예시가 나왔어요. 어떤 예시였습니까? 감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라 그랬었죠? 여기 감전에 둔감해지네요. 선생님 왜요? 잘 생각해 봐봐. 둔감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적 평가 때문이 아니에요? 왜 둔감해진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온 거요.
사람들의 생각이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압도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볼까? 여기 나오는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요. 재민이한테 여쭤볼까? 재민아, 감전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 감전당할 가능성은 1%야. 감전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99%고 감전을 당할 수 있고 감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너 이거 1%의 상황에서 감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1%야? 너 이거 수리할래 안 할래? 하겠죠? 잘 생각해 봐봐. 1%면 확률이 매우 적은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죠. 근데 재민이 생각에는 어떤 게 들었을 수 있냐면 쌤, 그래도 감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감전 당할 수는 있어. 근데 걸릴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저는 그래도 고칠래요. 왜? 그 1%의 확률도 무시하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생각이 압도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가능성이 둔감해지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1%면요 감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희박한 거예요. 근데도 재민이는 수리한대요. 왜? 무섭잖아. 가은이라면 어떻게 할래? 수리해야겠죠. 왜? 감전 당하면 어떡해? 무섭잖아. 됐습니까? 그러한 가능성이 둔감해지게 만들 수 있겠죠. 감정적 평가에 의해서 압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서워요. 죽으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게 돼서 그 가능성이 둔감해지죠. 1%의 확률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가능성이잖아요. 그렇구나. 갑니다. 이 문장이 그걸 보여줘요. 사람들은 비동사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다.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해요. 거의 뭐만큼 지불할까요? 문장 구조 때문에 잡았어요. as 구조인데요. 여러분 우리요. as 구조.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등비교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 문법적인 용어보다는 이 두 번째 있는 as가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합니다. 거의 많이 지불하려고 해요. 왜요? 피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1%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또 뭔데? Of receiving a shock. 됐습니까? 감전을 당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지불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재민이하고 가은이가 그랬잖아요. 저는 고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뭐만큼이나? 그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만큼이나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99%의 가능성인데 똑같아. 감전을 당할 99%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만큼 1%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정리할까? 99%의 감전의 가능성이 있어요. 헐. 야, 99%의 감전의 가능성이 있대. 은빈아, 수리할 거야? 안 할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근데 1%의 감전 가능성에서도 재민이하고 은빈 씨, 가은 씨께서 그래도 수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 맞아요. 99%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은빈, 가은아 1%면 확률이 되게 적은데? 굳이 왜 수리해? 선생님 불안하잖아요.
저는요. 감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도 확률은 확률이에요. 그래. 감정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대처할 수 있대. 명시적인 평가는 어떨까 얘들아? 분석을 하겠지. 1%? 그러면은 이거 전기선을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고칠 필요가 없잖아. 이런 분석을 하면은 명시적인 평가의 계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인 평가는 뭐예요? 그런 분석적인 과정과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둔감해지게 돼서 괜히 생각에 압도가 되어서 감정적으로 평가를 내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 지문이라고요. overwhelming. 죄송합니다. 여기군요. 여기를 읽었네. clearly. 분명히 감정적 반응은 됐어요? 감정적 반응은 뭐예요? 선생님 무서워요. 감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무엇과 관련된 반응인데요, 수빈? To the thought. 이러한 생각이요. 다시 어떤 생각인데? Receiving a shock. 감전을 당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은 됐습니까? 쌤, 감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너무 무서운데요. 이러한 반응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압도했어요? The subject. 실험자예요, 여기서는요. 아까 연구 얘기 나왔었죠, 수빈. 실험자들의 능력을 압도했습니다. 어떤 능력? To evaluate the probabilities associated. 평가하는 능력인데요. 가능성들. 어떤 가능성? 관련된 가능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실험자들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됐죠? 안 어렵죠? 말만 잘 풀면 된다고 했었죠? 끝났어요. 결론입니다. 감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그 반응 자체가, 감정적인 반응 자체가 그 가능성을 평가하는 우리의 능력을 압도해버린 거라고요. 그래요. 1%면 확률이 낮은 건데요. 그래도 무서워요. 라는 감정이 결국에 실험자들의 그 능력 자체를 압도했다. 이게 바로 둔감해지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37번 지문이요. 장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비나. 하지만 단점이 더욱더 강조가 되었다는 것. 분석적인 과정과 조정이 없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더라 라고 말하는 지문이 바로 37번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38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주제문 먼저 한번 봐볼까요? 언어 자원의 특징과 사용 방식이에요. 저도 작년에 이 지문을 처음 봤었을 때요. 저도 해석이 언어 자원으로 되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linguistic resources라고 보이죠. linguistic이 은비나 언어적인이란 뜻이고요. resource는 자원이잖아. 그래서 이 언어적인 자원들이 내가 뭔가를 한참 봤어요, 정말로요. 근데 물어보자, 얘들아. 에너지 자원들은 뭔지 알잖아.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렇죠? 이건 자원이 맞잖아요. 언어적인 자원은 뭐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운영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입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언어적인 자원이라도 마찬가지야. 언어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뭔지 압니까?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봤다고요. 한참. 맞잖아. 석유, 석탄,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맞죠? 언어. 즉 재민이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입이 되는 건 바로 단어예요. 그게 바로 언어적인 자원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참 봤었어요. 이 언어적인 자원이 뭐야. 쭉 읽어보니까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언어적인 자원이라고 안 하고요. 말풀이 쉽게 그냥 단어로 대체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겁먹을 수는 있어요. 문장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해볼게요. 언어적인 자원들, 즉 단어는 됐습니까? 훨 쉬워지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we choose to use네요. 여러분 use, 사용하다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네요. which나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언어적인 자원들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단어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오지 않아? 비어있는 형태들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난 어려웠어. 비어있는 형태로 오지 않는다? 그럼 다시 그 형태들은 뭔데요? 준비되어 있는 건데요. To be filled. 채워질 준비가 된 빈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들과 함께 됐습니까? 개인적인 의도들과 함께 채워질 준비가 된 비어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은빈아? 나 그냥 해석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되면 수업을 못 해요, 저도요. 이게 뭔 말일까를 한참 봤다는 거예요, 작년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재민, 빠르지부지브? 왜 다들 표정이 그래? 가은아, 술라술라? 지금 제가 어떤 단어를 썼잖아요. 가은이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뜻이 채워져 있니? 됐지? 그대로 해봅시다. 정리 먼저 해볼게요. 단어는요. 비어있는 형태로 오는 건 아니에요. 돌릴까요? 뜻이 없이 오지는 않는다고요. 뜻 없이는 오지는 않아요. 술라술라? 아, 그게 뭔 소리야? 그래, 그거는 비어있는 거잖아. 뜻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해볼까? 수빈아, 가자. 이게 뭔 말이야? 그래, 가자는 거잖아. 어디론가 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다라는 거에는 그 뜻이 들어가 있나 없나, 재민아? 있죠. 그럼 됐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인 자원, 그 단어에는 뜻이 다 채워져 있어요. 의도들과 함께요. 가자. 지금 문을 열고 집에 가자는 의도야. 얼른 가야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잖아요. 그러면요. 텅 비어있는 형태가 뭔 줄 알겠죠? 아, 술라술라? 네. 뜻 없이 오는 건 없어요. 됐죠? 이게 말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음, 오히려 그 언어적인 자원들, 그러니까 은빈한 단어들은 come, 옵니다. 우리에게 와요. 무엇과 함께 오죠? 드디어 나아지 수빈아. 의미와 함께 와요. 아, 가자. 어딘가로 이동하자는 의미구나. 그러한 의미들과 함께 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embedded within them. 됐습니까? 보통 우리가 embed라고 얘기하면은 뭐 박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박힌 상태로 와요. 어디 안에? 그 단어들, 언어적인 자원들이에요. 단어들 속에 박혀있는 의미를 가지고 오죠. 됐습니까? 안 어렵다고요. 말만 더럽다고요. 그 단어들 속에 뿌리 박혀있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가자, 얼른. 가다라는 뜻 안에 박혀진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봐. 재민아, 플러스 봐. 그게 뭔 뜻이야?
그건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됐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의미, 즉 뜻, 의미와 함께 단어는 사용이 되는군요. 됐죠? 언어적인 자원, 단어였어요. 단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복잡해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한 번 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말 조심히 따라와요. 정리는 해드릴 거예요. 이러한 그 뜻들은 됐어요. 하지만 뒤집어 엎어져요. 이러한 의미들은 are not derived. 나오는 건 아니에요. 들었어요? 파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 아니냐면요. from some universal. 좀 보편적이고 logical set of principles. 논리적인 원칙들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논리적인 원칙들로 나오는 건 아니죠. rather, 오히려 as with their shapes, 그 모양 그대로와 모양 그대로 they are built up over time from their past uses in particular context by particular group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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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particular 하면서 여기서 끝. 어휴, 문제 왜 이렇게 길어? 잘 따라와 봅시다. 특정한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논리적인 원칙들과 함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들은 즉 그 의미들은 built up 쌓입니다. 의미는 차곡차곡 쌓여요. over time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의미들은 쌓입니다. from 무엇으로부터 쌓이는데요? 그 의미의 과거의 사용들 됐습니까? 과거의 뜻들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요. 어디에서요? 특정한 맥락들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요. 자, 잘 정리하고 잘 따라올 준비하세요. 겁먹어요. 특정한 맥락들 속에서 과거의 사용들로부터 차곡차곡 쌓이고요. 누구에 의해서 쌓이는 거냐면 특정한 집단들. 근데 그건 어떤 집단들이냐면은 참여자들이야. 됐어요? 참여자들의 특정한 집단들에 의해서 특정한 맥락들 속에서 과거의 사용들로부터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참여자들은 또 어디에 있냐면 in the accomplishment, 성취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또 성취하려고 하냐면 특정한 목적들 됐습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호흡 가다듬고 가겠습니다. 해석만 할게. 따라와 봐봐요. 펜 따라와 봐봐. 해석만 할게요. 단어의 의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쌓인다고? 첫 번째, 과거의 사용들에서 차곡차곡 쌓여요. 누가 어디서 사용해죠? 특정한 맥락들에서 사용이 되고요. 누가 사용하죠? 특정한 집단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정한 목적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특정한 집단들에 의해 특정한 맥락들 속에서 과거의 사용들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의 의미들은 쌓여나가는 겁니다. 휴. 가은아 정리 좀 해볼까? 나 힘든데? 왜? 이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자고. 예를 들게. 사다. 가는 사는 게 뭐예요? 사다. 그렇지. 어떤 뜻인 줄 알겠지? 이걸로 바꿔볼까? 끈타. 야, 이거는 할만해. 가은이 있지. 은빈아, 끈타가 뭐지?
좋아요. 수빈 씨는? 끈타. 그런 것도 있죠. 재민? 끈타? 그것도 있네요. 가은이. 끈타? 전화를 끊다. 봐봐. 어떤 관계를 끊고, 구독권을 끊고, 유혹을 끊고, 전화를 끊고. 얘들아, 끈타에는 뜻이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대답해 볼까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 끈타의 의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쌓였을까요? 아주 옛날부터 의미들이 쌓여나가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더 먼저 생겼을까? 전화를 끊는 게 먼저 생겼을까? 유혹을 끊는 게 먼저 생겼을까? 재민아. 그렇지. 전화는 비교적 최근이잖아. 그치? 그럼 됐어요? 과거에서부터 끊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 맞죠? 그거 맞죠? 그런데 어디에서요? 특정한 상황들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다, 유혹을 끊다, 특정한 정기권을 끊다. 그러한 상황들에서 사용하려고 과거에서부터 쌓이는 거 맞죠? 근데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한 참여자들의 집단? 어렵지. 그냥 사람이라고 하자고. 사람들. 응? 사람들에 의해서 쌓이는 거 맞잖아. 단어의 뜻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동물이 만드니? 아니잖아. 그런데 왜? 특정한 목적들을 이루려고 라고 해요. 그 특정한 목적들은 또 무엇인가요? 야, 전화 끊어. 그게 특정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됐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단어의 의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가은이? 은빈이 이해됐어요? 수빈이, 재민이 됐나요? 끊다라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닝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방금 본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의미가 계속해서 쌓여요. 그렇죠? 차곡. 그리고 무엇을 고려했을까? 상황, 사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목표. 이런 거를 기반해서 지금 의미가 다 쌓인다고요. 차곡차곡. 됐죠? 호흡 길었는데요. 잘 따라왔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 얘들아. 이제 이 목표들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다시. 그러한 목표들은 또 뭐냐면 인턴. 그 다음으로 그 목표들은 뭐냐면 보여요? 주관대 비동사예요. 그쵸? 주격관계 대명사. 위치 되겠죠? 그러한 목표들은 뭐예요?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될까요? 미리아드. 많은이란 뜻이에요. 뭐 수많은, 다양한, 많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인 힘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특정한 목표들의 성취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 어떤 맥락 속에서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단어의 의미들은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많은 문화적인 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혹은 많은 역사적, 제도적인 힘들에 의해서 그러한 목표들의 성취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목표들은 다 다르다고요.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역사적, 제도적인 힘들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그런 목표들의 성취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끊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2판 4판.
재민아 이게 뭔 말이야 2판 4판? 뭔지는 알 것 같으니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 그럼 언제 이런 단어를 쓸까? 은빈아 언제 2판 4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좋죠. 혹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신 분? 뭐야 우리 둘밖에 없어? 거기서 혹시 기억나니? 그 미술 하는 친구 있잖아. 그 교회 목사 딸인가? 그 교회에서 그 친구가 송혜교한테 지금 너 나랑 2판 4판 해보자는 거야? 그랬더니 송혜교가 뭐라는 줄 알아? 2판 4판은 불교 용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재민이 알아요? 짤방 봤나 보네요. 해볼까요? 이 2판 4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문화적인 힘을 보면은 2판 4판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거든요. 그러면 불교 문화에 의해서 형성이 된 단어 맞죠? 그치 재민아? 이 문장이 이해가 됐냐라는 거야. 특정한 목표에 의해서 형성이 된 특정한 힘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 목표들이라는 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악교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를걸요? 혹시 알아요, 가은이? 악교. 오, 오, 악교가 여러분 글루거든요. 풀 있죠, 풀 접착제.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악교라는 단어를 쓰나요? 안 써요. 왜요? 특정한 문화나 제도의 힘에서 만들어진 단어 아닐까요? 무엇인가 만들 때 저희 가은이가 얘기하셨던 뭔가 폭탄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접착용 제도, 접착풀 그런 걸 이제 악교라고 하긴 한다지만 우린 모릅니다. 왜요? 특정한 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표들이거든요. 2판 4판 악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단어의 의미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길었던 문장은 다 왜 나온 거냐면 은빈아 저기 비어있는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의미와 함께 사용이 된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떻게 쌓였는지 알아? 이거를 보여주려고 나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비어있는 상태로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선생님 거대한데요? 전의 내용 잘 이해했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것도 돼요. The linguistic resources 또 나와요. 단어들은 we choose to use 됐습니까? use의 목적어 안 보이죠? 또요? use의 목적어 안 보입니다. 그럼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단어들은 됐습니까? 근데 언제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들에서 됐어요. 이제 흐름이 바뀌어요, 은빈. 그 전에까지 뭐였었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졌었어? 됐죠? 흐름이 바뀝니다.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들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들은 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로 오게 됩니다. 무엇과 함께요? 안 어려워. 그 단어들의 전통적인 역사들, 무엇에? 그 의미의 전통적인 역사들과 함께 이러한 순간에 딱 오게 돼요. 또 뭔 소리예요? 안 어렵다고요. 안 어려워요. 내가 수빈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수빈아, 나 이번에 구독권 끊었다? 그러면 수빈아, 구독권 끊었다라는 거는 구독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치.
됐습니까? 이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들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구독권 끊었어. 나 이번에 넷플릭스 신청했어. 그러한 순간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무엇과 함께 온다고요? 전통적인 의미의 역사들과 온다고요. 이건 또 뭐예요? 전통적인 거라는 건 뭡니까? 과거부터 의미가 쌓인 거는 당연히 전통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문장입니다. 안 어렵다고요. It is their conventionality that 뭐뭐입니다. 그것들의 바로 전통성입니다. 뭐가? 이 대신에 강조구문이네. 바로 전통성이에요. 뭔데? binds, 묶다, 연결시키다 라는 뜻이죠. 우리를 묶어주는 건 바로 전통성입니다.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로 우리를 묶어줘요. To particular ways, 특정한 방법들에서요. 무엇에? Of realizing our collective history,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방법들에 어느 정도로 우리를 묶어주기는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단어가 계속해서 쌓였다고 했잖아요. 과거부터 의미가 쌓였죠? 그걸 역사라고 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들 묶어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쌓였다면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대강 무슨 뜻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묶어주는 거죠. 그 전통성이요. 근데 여기서부터 흐름은 조금씩 살짝 바뀌어요. 지금까지 주제문 먼저 봅시다. 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은빈아? 단어의 특징? 맞죠? 사용 방식은 어땠어요, 수빈? 사용 방식? 역사성과 관련이 있어요. 예전부터 의미가 쌓였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역사적인 거로 봤을 때, 전통성으로 봤었을 때요. 흐름 바뀝니다. 예문 들고 가자. 재민 여기 자리 있는데. 그게 뭔 말이야? 자리가 있다. 여기 앉아도 된다는 거야? 앉지 말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해볼까? 재민! 여기 자리 있는데. 그럼 그때 앉으라는 거야? 앉지 말라는 거야? 봐봐. 자리 있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이제 또 바뀌지 않을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쵸? 재민 여기 자리 있어. 앉으라는 거고. 재민 미안해. 여기 자리 있는데. 앉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while our resources come with histories of meanings, 물론 이러이러하긴 하지만요. 우리의 자원들, 우리의 단어들은 while 무엇과 함께 옵니까? 역사와 함께 오죠. 무엇의? 뜻의 역사와 함께 온다. 뭔 말인 줄 알지? 과거부터 계속해서 쌓였다고요. 단어들은 그런 식으로 오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됐습니까? come to mean, 의미하게 되는지 언제? at a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의미하게 되는지가 됐어요? 그 단어가 무엇을 어떻게 의미하는지는 됐습니까? 문장이 주어고 수일치가 단수예요.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이에요. 재미 여기 자리 있는데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단어들이 어떻게 의미하는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협상에 열려 있죠. 협상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말을 또 진짜. 협상의 기회가 열려 있다? 협상이라는 건 뭘까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토의도 한번 해봐야 되고 대화도 한다는 거 아닐까요? 재민이랑 자리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가 자리가 제가 앉아도 된다는 거예요?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협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 단어는 단어의 의미는 역사성을 띠고요. 전통성, 아까 conventionality 나왔었죠? 역사성을 띠고 상황의 맥락성도 같이 띠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끊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다양한 뜻들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과거부터 그 의미는 계속해서 쌓였죠. 이게 역사성, 됐죠? 혹은 전통성. 하지만 이제 그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또 이런 거예요. 수빈아, 나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나 헬스 끊었다? 헬스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겠지. 근데 이런 거, 은빈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나 시간이 없어. 바쁘고. 나 헬스 끊었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상황에 따른 거 아닙니까?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요. 끊다라는 거요. 다양한 의미가 과거로부터 쌓였죠? 역사성. 근데 이제 상황의 맥락성도 띄게 되죠? 안 어렵다고요. 그래서 언어의 자원이라는 걸 돌리면 편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 문장이야. 요게. 노란색이 이 문장입니다. 따라서 됐어요. In our individual uses, 우리의 개별적인 사용들은 어디 속에서 우리의 언어적 자원들. 아우 씨. 단어. 진짜. 단어의 우리의 사용들 속에서 됐습니까? 즉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지? 거기 속에서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행동들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즉 그 두 가지의 행위들은 뭘까요?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역사성과 상호 맥락성 같은 거예요. 결론, 우리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단어의 전형적인, 말이 어렵니 재민아? 전형적인이 어려워? 알았어. 역사적인 맥락들 됐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거라고요. 그 전형적인 게 역사적인 거고요. 맥락들 of use.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맥락도 만들어야 하고 됐죠? 그게 어떤 의미지? 역사적인 맥락들도 살펴봐야 하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뭐와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들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직접 돋보기도 해야 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지금 보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두 가지 행동은 뭡니까? 한 번 더 단어의 역사성과 그 상황과 관련된 컨텍스트 나왔었습니까? 상황,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예문은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헬스장 끊었어. 됐죠? 끊다라는 건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전화를 끊다는 뜻고 단어의 뜻은 많지 끊다라는 거의 뜻은 많어. 그치? 그게 첫 번째 역사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민아 나 요즘 살찐 거 보여? 야 요즘 살찐 거 보여? 대답 잘해? 보여?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헬스장을 끊으려고요? 그럼 헬스 해요 안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 양반이 헬스를 하는구나. 근데 가은아 내가 요즘에 시험 기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너무 바빠. 그래서 그냥 헬스 끊었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래 됐습니까? 역사적인 의미도 살펴봐야 돼. 그게 무슨 뜻이지? 그것도 봐야 되고 상황 속에서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요. 그쵸? 재미는 나중에 살 쪘다고요? 안 쪘다고요? 안 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38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때요? 그 제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어려웠긴 했었어요. 대신에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